선거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접근하고 좀 필요한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이라든가 문자도 주고받게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명태균 씨를 못 만난 게 지금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여론조사라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계량화해서 표시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 여론 조작의 도구가 되니까 왜곡되는 여론이 그 사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거는 거죠. 사실 민주주의의 적이죠. 예, 여론 조작에서 국민의 마음, 국민의 지지를 왜곡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사람을 뽑도록 하는 경우에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네. 근데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신이 취득한 사적인 내용들을 마구 공개하면서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거죠. 관련자들을. 그뿐만 아니고 저한테도 막 또 협박을 하고. 지금 제가 무슨 전화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제가 협박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협박은 자기가 했어요. 근데 이제 사실 선거를 여러 번 치르시고 최고위원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승률이 높은 네. 그거를 이제 국회의원 쪽으로 바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. 명태균을 못 만나서 공천을 못 받았나 봐. 근데 선거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접근하고 네. 또 좀 필요한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텔레그램이라든가 문자도 주고받게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명태균 씨를 못 만난 게 지금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명태균 씨가 김재원 씨 대구 중랑구 보궐선거, 대구시장 경선 그리고 수성을구 보궐선거에 공천에 떨어진 이유를 알기나 하나.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이야기는 자기가 뒤에서 조정했다는 이야기잖아요. 그렇죠. 거기엔 그 김종인 씨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저를 만나러 왔을 때도 네. 내일 김종인 만나러 간다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네. 야 그런 사람 만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같이 뭘 할 수 있겠냐. 저는 김종인 위원장도 친하게 지낸 분인데 그분 사무실에서도 한 번도 못 봤어요. 몰라, 봤을 수도 있을 거야. 아니, 제가 진짜, 별로 신경을 안 써서 못 봤을 수도 있고. 김영선 의원이 직접 같이 간다고 얘기를 김영선 의원하고는 만난 적이 없어요. 김영선 의원이 뭐 그때부터 저희가 저는 별로 이제 김영선은 그 사적인 부분이지만 방송에서는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김영선 의원하고는 굉장히 제가 그래도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셨군요. 친하게 알고 있었죠. 친하게. 네, 예, 저도 제가. 뭐 친하게는 알고는 있었지만 명태균 씨를 데려오진 않았어요. 네, 근데 김영선 저한테 오면 의원은 뭐 재미가 없었겠지. 재밌는 분인 게 대선 당시에 전화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? 저 허경영 출연시켜주라고. 저는 대선에서 윤석열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허경영 총재님과 또 잘 아는구나. 그래갖고 그때 전화 안 받아갖고 지금까지 전화를 안 받고 있는데 하여튼 그 주변에 그 김영선 의원 주변에 참 재밌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예. 어쨌건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불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곤란한 상황인데 역시 독대를 하면서 한 방에 좀 풀어야 되긴 하겠죠. 독대 하시는 게 좋죠. 근데 지금 독대를 하려면 첫째 하나는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신뢰가 있어야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도 오해를 덜 하죠. 예. 근데 이제 밖에 온갖 군데 다 이래 막 떠들고 나서 와가지고 또 이야기하면 그거 이야기 다 했잖냐고 이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이 전 독대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 독대가 오히려 독약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지 않도록 해야죠. 예. 그렇지 않도록 좀 했으면 그렇지 좋겠어요. 않도록. 네. 예. 특히 이제 최고위원들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. 최고위원 회의에 주로 무슨 얘기하는지.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 뒤에 이제 최고위원들 회의 끝나면 또 모이지 않습니까? 비공개 회의. 비공개 회의에서는 뭐 특별히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진 않아요. 공개 회의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을 주로 이야기하죠. 공개 회의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주로 얘기를 한다. 그래서 좀 비공개로 만나게 되면 요즘 같이 이제
입장이 첨예하게 되면 서로 좀 얼굴 붉히는 상황도 벌어지나 이렇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.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서로 이렇게 조심하죠. 조심하지. 조심. 근데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게 이제 민주당하고 다른 거죠. 민주당은 그때 되면 야 그래 시시비비 한번 가려보자 이주의예요. 그러니까 네가 내한테 그런 말 했지 뭐야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 옆에서도 우리 편이 지금 저쪽 입장이 저런 입장이구나 그러면 이제 네. 통일 딱 해가지고 또 서로 그렇죠. 싸워요. 근데 보수 진영은 그게 아니고 지금 뭘 그런 소리를 하고 있나 그냥 응? 싸우지 말지 우리 애들 보기 안 부끄러워 뭐 이런 마음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좀 다르죠.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나 당 지도부에서도 이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비공개 회의에서도 그걸 막 드러내놓고 갑론을박하지 않고 차라리 조금 피해가고 그렇죠. 피해가고. 기왕이면 좀 충돌을 피해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최고위원님 혼자만 얘기하는데 옆에 안 도와주니까 가만히 계신 거 아닙니까 혹시? 꼭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아니 사실 저도 지난번 최고위원 하셨을 때 몇 가지 이제 발언으로 곤란을 겪으셨을 때 네.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. 최고위원들이. 그럼 그게 아니고 그때 상황이. 아니, 역시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김재원 최고가 당에 여러 가지로 쓴소리를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.